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부터 소개를 하죠.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짝꿍이 박성준 의원이 못 오시고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대변인 맡고 계세요. 이소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게스트라기보다 대타입니다. 원래 대타가 홈런 쳐요. 아, 그런가요? 네. 아이 홈런을 할 때 기대는 하는데 좀 걱정은 되는 게 박성준 의원께서 박성준 대변인이 어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다는 보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뭐 박성준 의원도 그렇고 장철민 의원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 최근에 확진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오미크론이 워낙 전파력이 강해서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치명률은 좀 약하니까 그래도 많이들 앓지는 않고 넘어가실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워낙 전파력이 강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박 의원님도 쾌차하시길 바라고 송영길 대표도 지금 PCR 검사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자가 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오셔가지고 예. 지금 PCR 검사하고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모든 일정을 좀 취소하신 걸로 아는데 네. 송영길 대표도 뭐 별일 없이 음성 반응 얻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두 분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은혜 의원님하고는 자주 방송에서 만나는 사이입니다. 어젯밤에도 봤어요. 예, 반가운 두 분의 호흡이 오늘 좀 잘 맞으시기를 바라면서 말말말 시작을 할 텐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리나리니만큼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 한마디씩 뭐 듣고 시작을 할까요? 김은혜 의원님. 저부터 이소영 할까요? 의원님? 예. 여당이라. 아, 여당 먼저인가요, 원래? 좋은데요. 하시죠. 어제 사자 토론이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사실 그 사자 토론을 기다리는 국민들 마음은 뭐 즐겁거나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고 뭐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로 절벽 끝에 서 계시고 네. 국민들은 2년 넘게 이제 코로나19 지속되면서 굉장한 우울감에 빠져 계시고 청년들은 뭐 희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세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싶어 하셨을 것 네.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생, 경제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지원 문제라거나 거기에 대한 재원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간을 많이 배정을 했고,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국민들 보실 때 이제 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좀 토론이나 내용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제 토론이나 자유 토론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닌데 너무 네거티브나 의혹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렇게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더 다뤘으면 좋겠었는데 대장동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 면에선 아쉬웠다라는 총평. 자, 김은혜 의원님. 예. 저는 민생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너무 공감하고요.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대장동은 근데 민생 문제죠. 대장동은 그 안에 임대주택, 공공주택도 이재명 시장 시절에 줄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직결된 문제였고 그리고 토지 수용 과정에서 원주민분들이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민생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것만 네거티브로 분류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어제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네, 확실히 짧았어요. 사자 토론은 좀 할만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앞으로 이런 토론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네, 그치?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이게 다들 공감하시는데 왜 안 돼요? 그거. 아까 심상정 후보도 좀 자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소영 의원도 김문혜 의원도 다 동의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게 어쨌든 이제 내 후보가 TV 토론의 대상인데 법적으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선이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한 선거다 보니까 이제 네. 공정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문제 제기 많이 하고 계시고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이제 양자 토론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또 선관위도 그 양자 토론을 방송사 초청이 아니라 뭐 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가 이거를 영상을 송출할 수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며칠 전에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법적인 문제도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좀 많이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자 토론을 좀 생중계하게 선관위가 해줬으면 어땠을까. 선관위가 11번째, 12번째 선수로 축구에서처럼 뛰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도 사실 지참하지 말자고 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수북하게 자료 가져오시더라고요. 3장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3장.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어차피 자료 다 가져오시고 불법 혐의가 있으면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100가지 말보다는 한 장에 사인한 인허가 문서가 더 중요할 때인데 그래서 그 자료 그런 거 이제 다 서로 같이 이제 서로 합의하고 봤으니까 앞으로 양자 토론도 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자 토론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사실 기존에 그게 선관위나 법원이 못하게 했던 이유가 안철수 심상정 후보님이 문제 제기했기 때문인데 두 분이 사실 양해해 주시면 다양한 형태의 양자 토론이 네네. 가능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맞습니다. 합의를 같이 이뤘으니까 네. 이대로 한번 밀어보기로 하고 네. 오늘 마침 이소영 의원이 골라오신 말이 어제 토론회의 한 토막이더라고요. 그걸 듣고 토론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고른 금주의 말입니다. 2030 청년을 위해서 분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 부여한다고 공약하신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근데 그 중에서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입니다.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예. 62.6점입니다. 사실. 이거 왜 골라오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뭐 말을 하나 꼭 픽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네. 특정한 뭐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어제 전반적인 TV 토론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그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전반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조금 이해 부족과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 부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뭐 청약 만점이 몇 점인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를 수도 있고 예컨대 여기에는 이제 담기지 않았지만 어제 아리백이 뭐냐라고 얘기하신 것도 이 뭐 용어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청약제도 관련해서도 예.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 청년들에 대해서 청약 가점을 어떻게 해서 지금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공약을 거창하게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청약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사실 그 공약을 참모들이 써준 대로 발표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제 내용이었고 청년 가점제가 5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청년들한테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고 5점을 주기로 한 거냐? 아직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정해준 뭐 써준 내용대로 그 공약을 발표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제 내용이라고 보이고 뭐 아리백 같은 것도 아리백이라는 용어는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잠깐 R, 알파벳 R, 네. E 그리고 숫자 100이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 리뉴어블 에너지. 네. 그냥 재생 에너지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어려워요, 말이.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BMW나 코카콜라나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쓰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고요. 근데 이 선언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하는 이 다른 국가의 업체들에게도 이거를
강제하겠다라는 예, 예. 선언이 이어지면서 사실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거니까 리뉴어블 뭐 에너지 100% 이렇게 해서 아리백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에 바로 놓인 당도한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아리백이라는 용어를 알고 모르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추가 설명을 했을 때도 그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봤을 때 단순히 뭐 용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맥락 자체 글로벌한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가 놓여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대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김은혜 의원. 인정하고요. 예, 그리고 저 이소영 의원님이 워낙 그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문가시죠. 예, 말씀하시는 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경청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청약과 관련해서도 후보가 틀린 게 맞죠. 다만 대선 후보를 뽑는 자리는 이게 기억력과 공감 능력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몇 말씀만 더 보태자면 워낙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50이 넘도록 미혼 검사 시절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과 아버님과 살고 아파트 분양받을 생각을 못해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취지였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청약 점수를 몰랐다는 것, 매번 바뀌는 걸 그걸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청년 원가주택 같은 주거 안정 대책에 공을 들이는 그 진심과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퀴즈 몇 개 틀렸다고 해서 바로 그거를 확대 재생산을 해서 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단편적인 상식처럼 보여도 세상의 물줄기의 끝에 있는 거라면 알아야죠. 다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이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 얘기를 했는데 네. 원전 폐기 문제 얘기를 하면서 텍소노미 얘기하시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네네. 이미 EU에서는 이 원전이라는 걸 그린 즉 친환경과 마찬가지의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탈원전을 얘기하면서 EU의 텍소노미를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상치된 부분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공격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제의 좋은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짜장면 값 요즘 얼마인지 제가 이 의원님한테 묻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짜장면 값 물으셔도 돼요. 자주 먹습니다. 네, 6,500원, 7,000원 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이 의원님이 서민들의 애안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요즘 청년들의 집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정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EU의 텍소노미는 사실 제가 공부시켜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업에 이 녹색 금융, 저리의 녹색 금융이 지원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원전이 그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조건이 여러 개가 붙어서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새로 지어질 원전이 이 텍소노미에 포함이 돼서 저리의 금융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건 이제 아마 다시 돌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탈원전이랑 상치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 저도 뭐 이게 뭐 80점이냐 100점이냐 기억력 테스트 퀴즈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대선 후보로서 그냥 얼굴하고 이름만 보고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약, 비전,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거기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여러 경제, 부동산 공약이나 내용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직접 어느 정도의 이해를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자, 봅니다. 김은혜 의원 한 번만 더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발언 기회 드릴게요. EU가 원전에 대해서 친환경, 원전에 대한 투자, 그걸 친환경으로 분류한 게 어제 잇따라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그거를 원전에 대한 차원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얘기해야지 감원전을 주장하시는 분이 텍소노미를 엮어서 얘기하면 당연히 듣는 분들은 갸웃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상식을 넘어선 철학과 비전이 중요하죠. 그러면 북한이 계속 이렇게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하고 있는 판국에 이게 마치 평화를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걸 평화를 해친다. 중국이 화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오히려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대통령 후보는 누구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을 넘어선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도덕성, 솔직함 그게 어제 국민들에게는 말 한마디를 넘어서 이미지로 그리고 느낌으로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원전 토론하는 날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이제 이게 녹색이냐 그린이냐 하는 거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판단이 다를 수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폐기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원전은 그린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부지조차도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조금 끼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잠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다음 대통령 토론에서 네, 네.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있게 후보들이 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김은혜 의원의 말을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듣고 더 이야기 나누죠. 특히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대로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서울대병원에 4번을 갔는데 4번 다 그랬다고. 예, 김은혜 의원이 골라오신 말은 같은 주제인데 두 사람의 말을 골라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목소리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22년 1월 30일 MBN 시사 스페셜에서 인터뷰 가운데 했던 발언이고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5급 공무원 배모 씨.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7급 공무원 A 씨를 향해서 한 말인 거죠. 맞습니다.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대로 꺼져야지. 사모님이 보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어. 뭐 이런 질책하는 내용. 왜 골라오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님의 사모이신 김혜경 여사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과잉의전이 아니라 저는 갑질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성에 큰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5년 전에 이런 SNS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선거 때 뽑지 말아야 할 머슴, 즉 국민을 위해서 대신 일하는 머슴을 뽑는 선거에 예. 주인이 맡긴 권한과 돈을 주인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법인카드 그리고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그런 표상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 이게 조금 너무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나를 위해 이재명인데 네. 국민들은 아마 지금 나를 위해 법인카드 이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어떤 거냐. 만약에 이 같은 사태가 이재명 후보식의 공정상식이라면 대한민국을 그에게 맡길 경우 대한민국의 재정은 이재명 후보 부부의 곳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국민들은 걱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이거 어떻게 이 문제 보고 계세요? 저는 제가 지금 선대위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이 배모 씨라는 분을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상황을 언론에 나온 거 이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예컨대 뭐 누군가의 과잉 충성이 빚은 해프닝인 건지 아니면 뭐 김혜경 씨가 직접 이런 거를 지시했는지 이런 건 조금 더 사실 확인과 이제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 한들 어떻다 한들 문제가 발생한 건 맞고 어쨌든 고 5급과 7급 직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나는 거는 맞는데 예. 그 배모 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예방하지 못했고 살피지 못했던 책임은 최소한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 책임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소상히 설명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가 어제와 그제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겠죠. 거긴 법적인 책임도 포함되는 것일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답답한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측면이요. 예컨대 이제 뭐 잘못한 부분, 책임져야 되는 부분, 확인해야 되는 부분 다 있겠지만 예컨대 이제 본인이 직접 한 지시나 행동은 현재 이제 아닌 상황이고 또 부인인 김혜경 씨가 직접 어떤 지시한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고 경기도청의 어떤 직원이 같이 일하는 하급 직원에게 했던 어떤 지시나 말이나 행동이 지금 드러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직접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인이 어디까지 사과하고 책임져야 되는지를 좀 더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은혜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지시도 아니고 김혜경 씨의 지시도 지금 한 게 아닌 상황에서 좀 과하게 이게 몰아쳐지고 있지 않느냐 한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거다. 아니, 저는 과하다기보다는요. 네. 어쨌든 이게 내가 한 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뭐 상황도 설명하고 또는 잘못했다고도 하고 이게 이제 빠르게 가능할 텐데 예. 내가 한 일이나 내 가족이 직접 한 일은 현재로서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김혜경 의원님 한 네. 말씀 하시죠. 제가 이소영 의원님하고 이제 방송을 늘 하면서 느낀 건데 이소영 의원님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있는 진실을 늘 찾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해요. 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당적을 갖고 계신 거 외에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무리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캠프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나 유지하려면 거짓말 7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거짓을 거짓으로 덮자고 하니까 사태가 꼬이는 거죠. 김혜경 사모는 몰랐다? 그러면 사모님이 드실 초밥 혹은 사모님의 약 가져오라는 말은 왜 그 메시지 안에 있을까요? 그러면 사모님 몰래 대신 그 약을 먹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배모 씨가 먹을 약인데 왜 김혜경 씨 집, 즉 이재명 후보 집에는 걸어놨을까요? 그럼 사모님 이름을 도용해서 약을 계속 6개월치를 받아갔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대로 된 사과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혹을 풀어줄 첫 단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그 당시에 배 씨의 말을 전원 형태로 민주당이 밝혔죠. 근데 그 뒤에는 공은 내가 가졌는데 관은 저 사람이 한 거야 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더더욱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억강부약,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자는 억강부약을 슬로건으로 걸었지만 이번에는 남강부약인 것 같다. 이게 남한테만 강하고 부인에겐 약하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진솔하게 설명을 하시고 사실을 인정하는 게 사실을 인정하면 저희는 야 어떻게 저렇게 전향적으로 나오지? 약간 찔끔하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의혹을 푸는 첫 단추는 상식선에서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하자면 김혜경 씨가 지시하지 않았다. 김혜경 씨는 모른 채 벌어진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납득하기 어렵단 그 말씀이세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이소영 의원님. 저도 모르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은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상당히 동의하는데 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시거나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못했고 예. 이걸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갈 수 있어서 네. 이재명 후보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이제 한 텀, 두 텀 정도 건너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예컨대 뭐 배모 씨라고 하는 분도 지금 이재명 후보 뭐 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떤 행동을 왜 한 건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경기도 감사관실에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고 네.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대로 된 좀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사관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감사를 받을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을 일입니다. 고발하셨으니까 수사도 진행이 되겠죠. 네. 어제 그럼- 이재명, 김혜경 그리고 배모 씨 세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고발하셨죠. 네, 고발을 했죠. 네, 당연히 수사가 진행됩니다. 변호사님이시니까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경기도 감사관실에 그분이 2010년 개방형 임용제가 된 이후에 최초로 감사원 출신이 아닌 분이 경기도 감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요? 네, 김모 씨라고 어. 하는 분이죠. 김희수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명 이너서클이라는 성난 라인으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감사를 시킨다? 저는 이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이 사태의 진실이 알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 특히 배모 씨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불러놓고 앉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그 쉬운 일을 계속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나요?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하실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정당당하게 법 앞에 수사를 받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풀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는 당연히 받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어제 아마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식 사건으로 입건이 됐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뭐 어떻게 피하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든 조사든 수사든 필요한 거는 좀 받아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책임과 뭐 말씀하신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다만 예. 어쨌든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한 짓이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거기에 대한 좀 확인할 시간은 주셔야 조금 더 정확한 소상한 설명과 사과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된다고 국민의힘에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 약 대리 처방일까요? 아니면 법인카드? 거짓말이죠. 네, 혹은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했고 예전에 그 공금 횡령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인카드는 공적인 돈을 자신의 소고기 장을 보고 또 세탁물을 맡기는 식으로 청년들을 마치 집사처럼 그 공무원을 부렸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죠. 이건 불공정 채용일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인데 그래서 청년교육 강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1은 괜찮고 100은 나쁘다가 아니라 0.1도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0.1에도 눈 감지 않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 불공정, 투명하지 않은 채용 그리고 규칙을 지켰는데 손해를 보는 그 7급 공무원에 대한 청년들의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초반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많은 지자체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관행이다. 그러니까 바로잡아야 하는 관행이지만 어쨌든 관행이었다라는 이런 해명도 좀 있었거든요. 저는 바람직한 해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설사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네. 가지 얘기들은 그 7급인 A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묵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걸 물론이죠. 관행이라고 뭐 이렇게 그 치부할 부분은 문제는 이소영 아니다. 대변인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 네, 말씀이세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해명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나오시기로 했다가 못 나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대신 드릴게요. 송영길 대표는 이 김혜경 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도 한동훈 검사장과 이 통화를 뭐 300통 넘게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은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들어서서 송영길 대표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르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고 어제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나는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 검사장도 법적으로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해결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적절한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죄송은 하지만 저희 어. 당대표님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질책받았던 부분이 아니 왜 쟤는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거든요.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고 김혜경 씨는 김혜경 씨죠. 그러니까 뭐 각자 잘못한 게 있으면 각자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거를 지금 김혜경 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말말말. 조금 전에 그 300차례 넘게 통화는 아니고 카톡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거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주신 이소영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김은혜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